자, 오늘 실전 테스트 3회하고 8강 좀 할게요. 밑으로. 오케이. 지난번에 우리 그 앞에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했었잖아요. 근데 그 어부사시사가 사실은 여기 있는 이현보의 어부가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전에 고려 때 어부사라고 있었고, 그게 여기 있는 이현보의 어부가로 갔고, 그게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로 영향을 준 거. 내용은 비슷한데 어떤 면이 다른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맨 처음 볼게요. 일수. 이중에 실음 없으니. 여기서 말하는 이중이라고 하는 건 이중에, 인간 세상 중에, 그렇게 보면 돼요. 인간 세상에서 살면서 실음이 없더라. 뭐가? 어부의 생애가. 인간 세상 중에서 실음이 없는 것이 바로 어부의 생애다. 그러니까 좋은 거겠죠? 인간 세상에 뭐 여러분들 되게 힘들 거 아니냐? 힘들지만 그렇게 많이 살던 중에 살고 있는데 어부의 생애는 실음이 없다. 참 좋다. 일엽편주의 만경파에 뛰어들고, 일엽편주는 한 척의 작은 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넓은 태평양 한가운데 배 한 척을 띄워요. 조각배 하나. 그러면 하찮게 보일 수도 있지. 그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작은 배, 욕심부리지 않고 정말 소박하게 하찮은 존재인 나를 큰 바다에 띄워놓고 인간 세상을 다 잊어요. 그러니까 어부의 생애를 내가 살고 있는데 인간 세상의 일을 다 잊었다. 다 잊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잊으니까 세월 가는 것을 모르더라. 그러면 정말 속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일수. 자, 이수 볼게요. 아래로 굽어보니. 아래로 굽어보니. 봐요. 아래로 굽어봤더니 뭐래요? 천심녹수. 밑에 뜻 있죠? 천길이나 되는 푸른 물. 그 다음에 돌아보니, 내가 뒤를 돌아보니, 이렇게 돌아보니까 만첩청산. 내가 돌아봤더니 만 개나 첩첩이 쌓여있는 산이 있더라. 어디서 봤더니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어디예요? 여기야. 어부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공간에서 밑에를 보니 천심녹수, 뒤를 돌아봤더니 만첩청산. 어떻게 돼요? 완전히 속세하고 차단된 걸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더더욱 인간 세상의 일을 잊고 살 수 있겠죠. 십장홍진이 얼마나 가렸느냐. 그래서 차단했잖아. 이게 바로 십장홍진이에요. 먼지 10개나 되는, 그러니까 멀리 10개의 거리나 되는 십장, 밑에 있지? 10길이나 되는 속세, 티끌. 그래서 여기하고 완전히 차단되어서 난 정말 세상 편하게 살고 있다. 그리고 이 표현 얼마 전에 우리 했잖아. 요거 특히나 이런 거는 상투적 표현이에요. 혹은 관습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설명을 해야 이해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요 얘기만 들으면 그 얘기 대본에 한다고. 일종의 유행어라고 봐도 되는 거야. 강호의 월백하거든. 그래, 자연의 강호, 강과 호수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거기에 이거 자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호의 월백하거든. 밝은 달이 비치니 더욱 무심하여라. 그리고 여러분도 알아두면 좋은 게, 고전에서의 무심은 너에 대한 관심이 없다가 아니야. 자주 나오는데 관심 없음이 아니라 여기서의 심은 욕심이에요. 욕심이 없다. 그러니까 월백하거든 더욱 무심하여라. 세속적인 욕망에 대해서 나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겠다. 욕심이 없다. 그리고 요거는 대구죠. 똑같죠. 구조가. 마지막. 그런데 자, 일수, 이수는 자연에 대한 뭐 좋은 면, 아니면 행복한 거, 평화로움, 한가, 유유자적 이런 건데, 밑에 있는 오수는 좀 달라. 내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 장안을 돌아보니, 보통 고전시가에서 장안, 한양 다 왕이 있는 곳이지. 장안 쪽을 돌아보니 북궐이 천리로다. 그래, 북궐. 임금님이 계신 곳이 좀 북쪽이잖아요. 임금님이 계신 곳이 굉장히 멀리 있도다. 진짜 천리는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정서적인 거리감을 뜻하는 거예요. 어주에 누워 있음들. 내가 어부의 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주에 누워 있는들 잊은 적이 있으랴. 누구를? 임금님을 잊은 적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또 찾을 수 있는 게 뭐냐? 나름대로 임금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연곤지정을 읽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래서 나는 당신에 대해서 잊은 적이 없다. 나라가 걱정 잊은 적이 없다. 우국지정도 돼요. 옛날에는 임금이나 나라나 똑같은 거니까 똑같아. 두어라. 근데 그렇게 하더니 에이 내비두자. 신경 쓰지 말자. 왜? 나 말고라도 제세연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세연이 없겠느냐? 있다는 이야기죠. 서리법이에요. 두어라. 내 시름 아니야.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왜? 제세연이 있겠지. 제세연, 세상을 구제할 현명한 사람이 나타나겠지. 나는 신경을 꺼야겠다 라고 하는 말. 그래서 요것도 일부 들어가긴 하지만 나라에 대한 걱정도 일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강호, 유유자적, 강호, 한정 볼게요. 6번. 상투적인 표현 여기 있죠? 요거 상투적인 표현. 상반된 두 공간, 속세하고 내가 있는 공간 차단했다고 했고요. 서류적 표현 마지막에 얘기했고요. 근데 서류적 표현은 되게 많아. 여기 날 가는 줄 알겠는가? 그 다음에 얼마나 가렸느냐 이런 거, 없으랴 이런 거 다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죠. 다 서리법이에요. 대상을 의인화한 부분은 없고요. 영탄적 표현은 마지막에 보면 여기에 두어라, 됐다, 내버려 두자, 에라 모르겠다 이거 맞고요. 7번 밑에 있는 맹사생 강호 사시가도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얘의 결정적인 차이점은요. 특히나 여기 보면 비슷해. 강호의 봄이들이 미치는 게 절로 난다. 봄, 여름 이런 게 있는 건 약간 차이점이고요. 결정적인 차이점은 역군은 이셨다. 이렇게 한가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다 역시 임금의 은혜이시다. 역시 임금의 은혜이시다. 역군은 그래서 반복도 하고 통일성도 부여하고 이런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1번은 맞죠. 2번 계절의 구분 봄, 여름 자연 속에 동화된 사람 맞고 임금 그리워한다. 이게 아까 임금은 그리워하는 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역군은 이셨다. 요걸 가지고 임금을 그리워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속세를 부정적 보는 건 여기는 없어요.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5번이 답이에요. 자, 대유라고 하는 거는 일부 가지고 큰 거를 대표하는 걸 대유라고 하는데 편작은 사람이지만 명의를 대표하는 말이잖아. 강호입니다. 강호. 강과 호수일 뿐이지만 그게 자연을 뜻한다고. 그래서 3번 골라주고요. 자, 넘어가서 심상 볼게요. 이번 시간은 심상까지. 자, 심상은 감각적 이미지를 찾으면 되고 감각은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래서 이런 감각을 잘 활용해서 쓰게 되고요. 요 두 개, 이 중에 두 개를 활용하면 그거를 공감각이라고 하는데 자, 주의할 거는 새소리가 짹짹 이렇게 표현을 하면 청각이잖아. 근데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린다. 이러면 직접적으로 의성어를 쓰진 않았지만 이게 머릿속에 떠오르죠. 그럼 이것도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거라고.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대놓고 이렇게 의성어나 의태어를 활용하는 것도 뭐 청각적 심상이를 볼 수 있고 시각적 심상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표현을 해서 머릿속으로 그려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감각적 이미지다. 나중에 또 몇 개 합시다. 상징적 심상은 추상적 관념을 일으키는 거. 예를 들면 십자가, 희생, 사랑 그런 걸 얘기하면 되고요. 쭉 넘어갑시다. 71쪽에 상승 이미지, 하강 이미지 하나만 할게요. 상승 이미지의 대표적인 예시는 분수. 하강 이미지의 대표는 폭포. 그럼 뭔가 나가는 거, 뭔가 떨어지는 거, 기백이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 활용합시다.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전거길의 상춘곡 볼 텐데 자, 상춘곡은 제목 자체는 되게 쉬워요. 봄을 즐깁시다. 그거야. 그게 다예요. 상춘이라고 하거든. 봄에 놀러 가서 막 먹고 놀고 마시고
춤추고 이러는 거를 그렇게 하자는 노래를 상춘곡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왼쪽에 보면 아름다움과 자연을 즐기는 삶의 흥취를 노래한 가사이다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여기의 특징은요, 한자어나 상투적 표현이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조선 전기 겁니다. 수간목을 벽계수 앞에 두고, 수간목 몇 칸 초가집이에요. 그러니까 초가가 있는데 방이 한 2칸 정도. 그러니까 소박한 집, 안 빈 낙도 떠올리면 좋아. 벽계수 앞에 두고, 벽계수는 푸른 시냇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벽계수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이미 시각적 이미지를 썼다라고 보면 된다고. 왜냐? 푸른 시냇물이잖아. 푸른 시냇물, 벽계수. 송죽 우를리의 풍월주인 되었어라. 그리고 봐봐요. 지금 수간목을 벽계수 앞에 두고 송죽 우를리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방 2칸짜리 초가. 그 다음에 앞에는 벽계수. 그리고 송죽, 소나무, 대나무. 그러면 이거 머릿속에 그려지지? 요것만 가지고도 시각적 이미지라고 말을 하면 돼요. 엊그제 겨울 지나 그 위에 풍월주인 되었어라. 누가? 내가 풍월주인이 됐대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내가 자연 속에서 지내고 있다. 어디? 상춘곡이니까 산에나 자연에 놀러 갔겠죠?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시기는 초봄이에요. 그럼 막 파릇파릇할 거야. 도화, 복숭아꽃, 행화, 살구꽃, 석양리에 피어있다. 머릿속에 그려지죠? 노을이 지는데 복숭아꽃, 살구꽃이 막 피고 있고 푸른 거 보이고 개나리 보이고 이런 거 머릿속에 떠올리면 돼. 다 시각적 이미지예요. 녹양방초, 푸른 버드나무와 향기로운 푸른 새우 중에 푸르도다. 가랑비에 푸르도다. 전반적으로는 시각적 이미지라고. 근데 녹양방초, 방초, 향기로운 풀 모두 나와요. 후각도 활용하고 있지. 전반적으로는 시각이야. 하지만 후각도 일부 있고요. 이런 모습이 칼로 말하는가? 조각칼로 조각한 거 아니냐? 아니면 붓으로 그려낸가? 붓으로 그려낸 거 아니냐? 정말 조각같이 아니면 그림같이 아름답구나. 굉장히 멋지다고 예쁘다는 뜻이야. 그리고 칼로 말하는가 붓으로 그려낸가 뭐죠? 구조가 똑같죠? 이것도 대꾸라고 보면 돼요. 조화신공이 물물마다 혼사롭다. 조물주의 신령스러운 공이 솜씨가 모든 사물마다 펼쳐져 있구나. 아, 멋지구나. 이런 얘기예요.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 내겨 소리마다 교태를 부리고 있구나. 이제 새가 여기서 막 짹짹짹 거리고 있는데 교태를 부리는 것 같대요. 왜? 봄의 기운을 이기지 못해서 못 버티고 막 아양 부리고 교태 부리는 것처럼 내가 느끼는 거예요. 무라일체언이. 그래서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좋죠? 날도 맑고 미세먼지도 없고 모든 풀들은 새롭게 나타나고 생명력이 충만하고 나는 그 사이에 있고 그러니까는 나와 사물이 하나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는 거. 흥이야 다를 소냐. 지금 아까 이거를 이기지 못한다 그랬지. 새가 나도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새가 봄의 기운을 이기지 못해서 막 교태를 부리고 있는데 나라고 다르겠느냐? 서리법도 쓰고 있고요. 시비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시비는 여기는 문 같은 거예요.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그 옆에 어딘가는 또 정자가 이렇게 있겠죠. 정자에 앉아보니 천천히 거닐면 나지익히 읊조리고 있는데 산일이 적적한데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정진미를 알 이 없이 혼자로다. 그런데 마지막에 혼자니까 외롭다 이게 아니라 한가로움을 이야기해 주면 돼요. 얘 되게 편하게 있구나. 되게 한가롭게 있어 보이는구나. 나 지금 혼자 너무 여유롭다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정극인의 상춘곡. 윗글의 전경을 그림으로 봐봐요. 아까 뭐랬지? 전반적으로 시각적 이미지가 나타난다고 했죠?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고. 근데 봐. 초가집은 작게 그려 청빈한 삶을 표현해야겠다. 좋습니다. 꾀꼬리 울고 있는 청각적 이미지 맞고요. 시를 주고받는 인물 아니야. 아까 뭐랬죠? 혼자 있다 그랬지. 그래서 3번이에요. 초가 주위에는 소나무, 대나무. 그래, 소나무, 대나무. 단절. 조용하게. 좋아요. 복사 살구꽃 만바람 화사 여유로운 분위기. 전반적으로 여유롭다고 이야기했잖아. 답은 3번이고요. 자, 넘어가서 오늘 마지막 8차시 마지막. 9차시가 먼저 갔지만 8차시 마지막이요. 정철의 3위인곡 볼게요. 지금 2학년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3위인곡
아름다운 사람을 생각하는 노래. 그래서 요거의 후편인 송미인곡까지도 공부를 해둬야 돼요. 그리고 정철것 뭐 또 하나 또 있죠. 관동별곡 뒤에 나오지만 그렇게 세 가지는 조선 전기 가사에서는 핵심.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한다면 송순의 면왕정가도 공부를 해두면 조선 전기에서는 웬만한 건 다 하는 겁니다. 볼게요. 삼위인곡. 건곤이 폐색하. 지금 여러분들 본문에 있는 거는 본사 후반부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게 지금 선녀거든. 그리고 상제, 옥황상제가 계시거든요. 둘이 상제가 얘를 하계로 내려보낸다고. 상계에서 하계로. 그래서 뭐라 그럴까? 사실은 요 상제가 누구냐면 요게 임금, 요게 나, 요게 선조, 요게 정철. 그래서 상계에서 하계로 내려보낸 게 유배. 일종의 유배가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표현한 게 여기 있는 삼위인곡. 건곤이 폐색하야. 하늘과 땅이 모두 닫혀요. 완전 닫혀. 하늘과 땅이 닫혀요. 백설이 한빛이야. 모두가 흰색이에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하늘에서 눈이 막 내려서 모든 땅에 하얀 눈으로 가득했다. 겨울을 얘기하는 거 알 수 있죠? 사람은커녕 날짐승도 그쳤다. 하나도 없다. 그쳤다. 하나도 없대요. 너무 추우니까. 소상난반 춤이 이렇거든. 보세요. 지금 보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여기가 한양이잖아. 소상난반은 저 남쪽 지역이야. 사실은 중국에 있는 남쪽 지역인데 여기서는 여기 정철이 유배를 놓은 전남 창평.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가 추우면 여긴 훨씬 춥지? 그런 개념이에요. 소상난반이 이렇게도 추운데 소상난반도 추움이 이렇게 큰데 옥류고초, 인근역의 궁궐이요. 옥류고초는 말할 필요 없이 더 춥겠지? 예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님이 싫은 게 아니야. 근데 여기도 추워? 더 춥겠지? 당연히 더 추울 거야. 여기가 만약에 영하 5도라면 여기는 영하 15도쯤 되겠죠? 약간 과장을 한다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춘을 붙여내어 임계신데 쏘이고 싶구나. 따뜻한 봄 기운을 임금한테 보내고 싶다. 그 다음 또 모처음에 비친 해, 처와 밑에 비친 해를 임금께 옥루에 올리고 싶구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옥루곳 양춘이나 모첨 같은 거, 양춘, 모첨은 전부 다 뭐예요? 임금에 대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걱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홍상을 여며니까 취수를 반만 걷어. 홍상은 붉은 치마, 취수는 푸른 소매 척척척 걷어요. 걷어서 일모수죽의 생각이 많기도 하구나. 해가 저무니까 이제 해가 진단 말이에요. 내가 집에 이렇게 기대고 밥만 걷어서 이렇게 기대고 있고 걱정하는 거야. 아, 잘 계시나? 밥은 먹으시나? 춥진 않으시나? 옷은 잘 입나? 왜? 난 그들을 사랑하니까. 짧은 해 쉬져서 긴 밤을 꼿꼿이 앉아. 아무래도 여러분들 아마 아프거나 아니면 뭐 외롭거나 느껴본 적 있을 텐데 낮과 밤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이때는 밖에 밝기도 하고 소리도 많으니까 나의 집중이 여기저기 흐트러지는데 밤은 조용하고 색깔도 없고 어두우니까 모든 집중이 나한테 쏠린다고.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이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긴 밤을 꼿꼿이 앉아 청등 같은 곁에 전공우 악기야. 청승맞게 또 악기 연주하면서 노래할 거예요. 꿈에나 임을 보려 턱 받치고 기대었으니. 이게 노래도 하다가 그만두고요. 이렇게 받치고 잘 계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앙금도 차기도 차구나. 이 밤은 언제 셀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으니까 비담금침, 원앙금침, 비단으로 만든 이불이 차가울 수밖에 없죠. 차기도 차구나. 이 밤을 언제 셀 것이냐. 그래서 하루도 12달, 한 달 30날,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1년 내내 적은 더 생각 마라. 잠시도 생각하지 마라. 이 시름을 잊으려고 한다. 근데 내가 당신을 생각하는 거 잊기가 굉장히 어렵죠. 마음에 맺혀요. 골수에 사무쳐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뼈에 사무친 거야. 그냥 내가 스쳐가는 게 아니라 뼈에 어딘가 사무쳤기 때문에 꺼낼 수가 없어요. 편작이 열이 와도
뛰어난 의사 아까 얘기했죠? 뛰어난 의사 10명이 와도 이 병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어와 내 병이야 이 힘의 탓이로다. 그렇다고 이거 님 원망하는 건 아니라 내가 너를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생긴 병이야. 어떻게 해결해요? 유일한 해결책은 보러 가는 것밖에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차라리 죽어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생에서는 안 되니까 여기 차라리 죽어서 그러니까 지금 사람으로 있지? 근데 호랑나비가 되지? 근데 갈 수가 없죠? 얘는 갈 수 있지? 어떻게? 팔랑팔랑 날아가면 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비가 돼서 그한테 가도 그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차라리 그게 나은 거예요. 근데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꽃에 앉아서 여기에 향을 가지고 임한테 가겠다. 그러니까 임에 대한 사랑은 지극하죠.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 족족 앉았다가 향 묻은 날개로 임의 옷에 옮겨드릴 것이다. 왜? 임 향기 나시라고, 아름다운 향 나시라고. 임이야 나인 줄 모르셔도 나는 임을 따라가려고 한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일편단심. 이런 거. 이게 바로 삼위인곡입니다. 자, 오른쪽에 문제 볼게요. 역동적 심상. 여기 보면은 뭔가 막 격하게 움직이는 거 없지? 1번이 답이에요. 묘사적 심상은 뭐 너무 많잖아. 아까 맨 처음에 건곤폐색 이것도 묘사라고 볼 수 있고요. 촉각, 차기도 차구나. 여기요. 여기 보면 차갑다. 차갑다는 촉각입니다. 그 다음 계절적 심상은 건곤폐색, 백설, 한빛, 겨울. 그 다음에 상징적 심상은 뭐 꽤 많죠. 특히나 여기서 상징적 가장 큰 거라고 한다면 옥루, 고처 이런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옥루 이런 거 다 임금을 뜻하는 표현이니까 다 상징이에요. 상징. 그 다음에 2번 답은 1번이에요. 2번 양추는 임에 대한 충정. 자 봐봐. 양추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충정, 두 번째는 촉각.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의미를 띠는 걸 찾으면 되는데, 자 1번 나도 봄산에서는 나를 버릴 수 있으리. 봄산은 그냥 욕심이 없는 걸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죠. 굳이 하자면 이쪽이지. 추상적인 개념을 표현하는 거 맞죠? 자 2번 늦은 저녁 때 오는 눈발은 말지 호롱불 밑에 붐빈다. 이거는 시각적 심상. 그러니까 2번은 요 경우만 해당되는 거예요. 3번 아버지가 눈을 해지고 따오신 붉은 산수유 열매. 일단 붉은 거니까 여기고 아버지가 눈을 해치고 따오신 거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뜻해요. 그래서 3번이 답이야. 둘 다 있는 겁니다. 문득 영혼 안에 외로운 불이 바람처럼 이는 회 안에 피어오른다. 이거는 외로운 불,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4는 여기만 들어가고요. 5번 나든 더듬거린 문을 잠그네 내 사랑이 빈집에 갇혔네. 내 마음을 표현하는 표현이라고. 그래서 5번도 이쪽이에요. 답은 3번. 자, 8차시 여기까지 하고요. 9차시는 했으니까 내일 모레 10차시는 뒤에 나오는 실전 테스트 4랑 그 다음에 10강 2개 합시다. 안녕.